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오는 21일부터 한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제도가 면제되면서 한국행 티켓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LA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였습니다. 매일 10센트 이상 상승하던 상승폭이 오늘은 전날 대비 0.3센트의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이 오는 4월 스프링 브레이크 기간 동안 38%의 주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디시티 지역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서 팜데일과 리틀락, 우드랜드 힐스에서도 총격 사망 사건이 이어져 치안 불안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학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는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이 아픈 것 외에는 괜찮다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맨하튼에서 열흘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에게 5명의 노숙자가 총에 맞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35,000달러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한 가솔린 가격 폭등으로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식량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고 앞으로 수백만 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9일째인 가운데 무차별 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4차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즉각 휴전과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측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다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이정재 씨가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BTS의 서울 콘서트가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면서 3,260만 달러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했던 쿼터백 탐 브레디가 40일 만에 은퇴를 번복하고 현역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템파베이 버캐니어스로 복귀해 23번째 시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디트로이트를 106대 101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LA 레이커스는 피닉스에게 111대 140으로 패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현재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4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래간만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한국 대선 관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조금 뒤로 미뤘었는데 오래간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1,0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사실은 입원 환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537명으로 집계됐고 중증 환자는 1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적은 수입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입원 환자 수가 한때 5,000명에 육박했던 것을 기록하면 상당히 적어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은 해제됐지만 상황이 그래도 완벽히 안전해질 때까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은 권장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자를 위해서 치료제를 본격 배포합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은 지난 토요일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서 파이자가 개발한 알약 치료제 팍슬로비드와 머크사가 만든 몰루피라비드를 카운티에 있는 CVS 약국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경구용 치료제를 제공하는 약국은 CVS로 모두 20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 대한 위치는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이 치료제들은 코로나 감염 시에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효과가 좋으며 감염 초기에 복용한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치료제는 처방전이 필요하고 치료제 공급을 CVS 외에도 다른 약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도 치료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국이 치료제 제공 업체를 지정한 CVS에 가서 코로나 검사 예약을 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 프로그램도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이 지정한 검사 장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원격 의료를 통해서 담당자가 이 처방전을 승인하고 이 치료제를 무료로 집까지 배송해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조만간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는 21일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는 4월 1일부터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한국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서 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됩니다.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미국 등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한국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제출해 등록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국 보건소에 이 이력을 제출해 등록이 되면 이 경우에는 2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 내달 1일부터는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경우, 6개월 이내인 경우, 그리고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마친 경우를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됩니다. 복잡하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백신을 맞았으면 해당 웹사이트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들으신 대로 3월 21일부터 한국 입국 시에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한인타운 관광차들의 모국 관광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1일부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접종 이력이 등록된 주민들에 한해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접종 이력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직접 사전 입력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타한 관광사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방역 지침으로 한국 방문을 망설였던 한인들의 모국 관광 수요가 본물처럼 터질 것으로 타운 여행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광의 스티브 조 전무이사는 모국 관광 문의가 폭주하면서 눈코 쓸 새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자가격리 때문에 한국에 못 가신 분들 이제 자유롭게 한국에 갈 수가 있고요.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무려 전화가 한 100통 정도 비행기 티켓과 한국에 관광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푸른 투어도 자가격리 면제를 계기로 그동안 억눌렸던 모국 관광 수요가 터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 문의도 평소보다 두세 배가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로 인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많은 한인들이 자가격리 면제 소식이 나온 11일 앞다퉈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고 합니다. 한국행 여행은 보통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5월 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가 성수기인데 자가격리 면제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수기 4월에 한국행 여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관광사들은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국의 친지 방문도 자제해야 했던 미주 한인들이 마침 봄철을 맞아 수그러든 코로나 상황과 완화된 입국 규제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으로 보여 그동안 위축됐던 항공과 여행업계도 활짝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며칠간 목이 아팠지만 그 이외에는 괜찮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셸과 나는 백신과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완료한 것에 감사하다며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감염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당신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사례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인 트리플레이와 유가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아침 LA 카운티의 가솔린 레귤러 평균 가격이 갤런당 $5 82.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0.3센트 오른 데 그친 것입니다. 물론 오늘까지 20일 연속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이 지난 20일 중에 가장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LA와 마찬가지로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레귤러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1센트가 오른 $5 79.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23일 연속 가솔린 가격은 상승됐습니다. 가스값이 이렇게 폭등하자 남가주에서는 가스 도둑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스를 훔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자동차에서 가스를 어떻게 훔치지? 가스탱크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사이펀, 펌프를 이용해서 연료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연식이 좀 있는 차량들이 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노스헐리우드 지역의 ANA 오토 퍼포먼스 업주 아이즈는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스탱크를 교체하러 온 고객들을 볼 때 크게 우려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차뿐만이 아니라 건물, 주변 이웃집까지 가스를 훔쳐가면서 폭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고작 $40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는 거 매우 놀랍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톱 같은 중장비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촉매 변환기 절도와는 달리 드릴 하나면 가스를 훔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같이 가스값이 폭등하면서 우버 등 이 차량 공유업체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는 오르는 가스값에 대응하기 위해서 16일부터 유류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호출에는 최대 55센트의 유류 할증료가 붙고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이용 계획은 최대 45센트의 유류 할증료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우버 측은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요금 인상분은 운전기사들의 이 가스값 비용을 보존하는 데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유류 할증료를 최소 60일 동안 적용하고 가솔린값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산불로 인해 폐쇄됐다가 지난해 말에 일부 재개장한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드디어 완전히 오픈합니다.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지난 11일 이 폐쇄됐던 자이언트 포레스트 구역까지 다시 재개장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이언트 포레스트 구역은 지난 9월 중순 세코이아 국립공원과 킹스 캐년 국립공원에서 137마일을 전소시킨 컴플렉스 산불로 인해서 일부 재개장했을 때도 폐쇄된 채 유지되어 온 바 있습니다. 당시 당국은 세코이아 국립공원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자이언트 포레스트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고 관리자들은 나무를 포일로 감싸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나무 주변 불에 잘 타는 물질을 모두 제거하며 발연, 지연제, 재를 나무에 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자이언트 포레스트 구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제한적으로 일반에 오픈돼 왔습니다. 한편 국립공원 측은 자이언트 포레스트에 물과 음식이 없기 때문에 방문을 원하는 방문객들은 각자 물과 음식을 챙겨오라고 권고했습니다. LA 지역 여행업계 기지개 펴고 있습니다. 이 한국행 문의가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 방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스프링 브레이크 4월이죠. 이 4월에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2021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NBC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LA 시민들 37%가 올해 스프링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29%였던 것에 비하면 1년 만에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8%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이 완화된 것이 이 LA 시민들이 여행을 계획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솔린 가격 급상승, 인플레이션 상당히 심각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난 2년간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각자 형편에 맞게 여행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오랫동안 떠나지 못했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는 친구와 친척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사는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1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나 지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서 계절을 앞서가겠고 밤 기온은 예년 기온을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70도 중후반을 기록하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은 80도를 넘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4도 49도, 해안 지역은 68도 5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4도, 낮 최고 기온은 5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5 사우스선상입니다. 밸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 파크로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선상 브로드웨이와 만나는 지점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선상입니다. 맨체스터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과 세 번째 레인을 걸쳐서 트래시캔이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5번 노스선상 헐리우드웨이와 만나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큼직한 타이어 조각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부터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한 바 있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9%가 급등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로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대폭 웃도는 7.9%였습니다.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전망을 확실히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일 하원에 출석해서 연준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히 컸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0.25%포인트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파월 의장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올해 남은 7차례 연준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는 3% 가까운 기준금리가 되게 됩니다. 2%가 넘게 되겠죠. 하지만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향해 달려가던 연준은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9일째인 현지 시각으로 14일 아침에도 키이우와 마리우폴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향한 무차별 포격이 계속됐습니다. 이어서 열린 러시아와의 4차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와의 4차 회담이 예정된 현지 시각 14일 아침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부의 한 구층 아파트가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건물벽이 무너지고 검게 그을렸고 일부 층에선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강한 저항으로 좀처럼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주요 도시를 포위한 채 무차별 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선 러시아의 포격으로 지금까지 2,50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끊겼고 식량과 약품이 바닥나 종교단체가 구호품을 전달하려 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러시아와의 4차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대피와 인도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중립국화 등 다른 의제에 앞서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표단이 전쟁 동식을 위해 매일 화상으로 러시아 측과 대화하고 있다며 자신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성사가 대표단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6일 연방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방금 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6일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환영한다며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우리의 지지를 보내는 기회가 되길 고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째 접어드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물론이고 비교적 안전지대였던 서부 지역에까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이루어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으로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서방에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측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이 CNN과 CBS,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비록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러시아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았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형태의 물질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실제로 하는 범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려사항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나라가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손실에 대해서 벌충해 주는 것을 좌시한다거나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을 중국에 전달했다면서 제재 회피를 돕는다면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에 직접 비공개로 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는 한 번도 문제 해결에 유효한 절차였던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후 이 가파른 가솔린값 상승에도 미국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C가 성인 2,0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에 대해서 응답자 77%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23%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가 84%, 공화당 76%, 무당층 76%가 에너지 제재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 문항에는 73%가 그렇다고 답했고 부정 답변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지난 1일 41%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는 식량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고 앞으로 수백만 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런던의 CNN 경제팀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가와 비료값의 폭등이라는 두 가지 필수품 폭등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밀 생산가와 시장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도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침공 2주일 만에 이 지역의 주요 농산물 가격은 매우 높이 치솟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밀 가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을 합치게 되면 세계의 밀 거래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 세계 밀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밀 가격이 오르면 모든 식품 가격도 따라서 인상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추가됩니다. 바로 비료 가격입니다. 농업의 필수품인 비료값이 사상 최고로 폭등한 것은 러시아 공장의 비료 수출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의 가격 인상으로 유럽의 비료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 옥수수와 콩, 식물성 식용유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오늘 31일 마감됩니다.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신청을 원하면 서둘러야 한다고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이 당부했습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housing.ca.gov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LA 한인회에서도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은 캘리포니아 주 당국과 함께 LA 카운티에서만 23만여 명이 렌트비 지원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서 총 12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테네트뿐만이 아니라 랜드로드도 못 받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를 사용해서 과다 진압의 의혹을 받고 있는 LAP 경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PD 감시관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총기 사용 관련 경찰국 규정을 위반한 경관 66명 가운데 41%인 27명의 경관들이 민간감독위원회로부터의 징계 조치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모어 LAPD 경찰국장과 전직 찰리 백 경찰국장이 총기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관 66명 가운데 29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대신 추가적인 훈련을 받도록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은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 촉진 지역의 투자금은 최소 80만 달러로 기존보다 30만 달러가 늘었고 비고용 촉진 지역은 투자금은 최소 10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투자금은 2023년 10월부터 연방노동통계국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5년마다 5만 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됩니다. 연간 투자 이민 쿼터 40개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ABC 통합교육부의 유수연 교육위원장이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유수연 위원장은 지난 11일 마감일에 선거구 재조정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주 하원의원 67지구에 선거 등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에서는 유수연 후보와 소 모우나 디자이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샤론 퀵실바 의원과 불마로 빈센타 등 모두 4명이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부에나파크에 있는 이 코리안 복지센터가 오는 26일 토요일입니다. 2주 뒤죠.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에나파크에 있는 이 코리안 복지센터가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시민권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에나파크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 오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착순 30명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16일 오전 11시 2층 강당에서 치매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올해 진행하는 치매를 이기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5번째 특강 시간으로 이날은 시더 사이나이의 이 부교수가 나와서 알츠하이머와 혈관 질환은 제목으로 강연하게 됩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선착순 20명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굿모닝입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아, 신나요. 이제 드디어 다저 쌀떡을 먹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 기다리던 메이저리그 노사 간의 협상이 이제 끝났고 4월 8일 날 개막전이 시작되죠. 그리고 162경기 장기 레이스에 들어간다 해서 그동안 아주 조용했던 다저스 팬들, 야구 팬들이 지금 흥분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것이 변경됐다고 그래요. 지난 토요일 날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중에서 몇 가지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그냥 전해주십시오.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 워낙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길래 제가 또 실수할까봐 그랬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양쪽이 전부 다 조금씩 쟁점을 양보하면서 합의가 되었고요. 대충 정리해 보면은 최저 연봉은 70만 달러 선에서 경기가 합의가 됐고요. 경기는 162경기로 하고요. 몇몇 경기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몇몇 경기는 더블 헤더로 치른다. 9회가 더블 헤더로 치른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는 12팀이 나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는 가을 야구가 조금 더 이제 관중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가 있고, 그다음에 사치세 기준으로 사치세가 2억 9천만 달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수들은 결국은 주머니도 두둑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내셔널리그에서는 투수가 타자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현진 선수가 여기 있을 때 유현진 선수가 이제 9번 타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은 지명 타자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내셔널리그도 지명 타자가 생기기 때문에 투수들의 타격하는 모습은 별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소식이 가장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니까요. 우리가 크레이트 커쇼 선수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1년 동안에 1,700만 달러의 다저스로 잔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그의 뜻대로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할지 아닌 금년 1년인데 제대 말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력 발휘해서 멋진 시즌 보내고 내년 시즌에도 다시 한번 칠 수 있을지는 거기서 본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전히 다저스가 우승 후보로 평가되나요? 그렇죠. 일단 다저스가 우승 후보는 각 언론에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네. 다저스가 우승 후보로 이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빌 로버스 감독의 투수 어떤 그런 기용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우승을 놓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도 역시 또 데이빗 로버스 감독이 말년 병장이에요. 그래서 로버스 감독이 과연 말년에 어떤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뭐 재계약하느냐에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야구 팬들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이제 다저스구장 자주 가서 여러분께 아주 생생하고 뜨거운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도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대. 너무 바뀐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건 뭐 또 하나하나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4월 8일에 개막하기로 했다. 그리고 더블 헤더가 그 9회까지로 연결이 됐고 연장이 됐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 승부치기라는 거는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광현 선수는 이제 한국과 계약을 했고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요 복귀를 딱 했는데 3일 후에 이 메이저리그가 그 타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김광현 선수가 4년 동안에 미국 그 US 달러로는 1,400만 달러의 SSG 팀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 3일 후에 노사협정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김광현 선수보다 랭킹에서 한참 밀리는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마틴 페레즈 같은 그런 투수가 텍사스와 계약을 했는데 1년에 400만 달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따져보니까 김광현 선수 랭킹이 대충 43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서둘러서 귀국을 해서 조금 손해를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깊은 뜻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네. 김광현 선수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골프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LPGA 먼저 볼까요? LPGA는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우승 종목인데 네. 태국 촌부리 시암 컨트리 클럽 이 파타야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태국 관광 가시는 분들은 꼭 들려보는 곳이 바로 파타야인데 예전에 파타야가 뭐가 했더니 어딘가 했더니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베트남전 때 그 미군들 수양소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비치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긴 한데 아무튼 거기에서 지금 그 시암 촌부리 시암 CC 컨트리 클럽이 굉장히 그 아주 조금 쉬운 코스고 그 관광 가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스인데 혼다 타일랜드에서 한국의 양희영이 우승을 노렸습니다만은 일단 그 양희영 선수가 우승을 노릴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17년, 19년 세 번을 여기서 우승을 했어요. 이번 대회에서만. 그래서 양희영 선수가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65타로 브록 핸더슨과 공동 4위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희영 선수는요, 우승은 못했지만 기록을 보니까 4라운드에 페어웨이 적중률 14개 중에 12개, 그린 적중률 13개, 퍼팅 수가 24개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4라운드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양희영 선수는 이래저래 태국에서 혹시 예전에 뭐라 그럴까요? 전지훈련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아무튼 멋진 경기 펼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승에는 덴마크의 나나 케르스트 나나 케르스트 마넬 이게 덴마크 선수인데 덴마크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은 또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지난번에는 그 오스트리아 선수가 최초로 우승컵을 안겼는데 이번에는 덴마크 선수가 여자 선수로서는 덴마크 최초의 LPGA 우승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다 볼 수가 있고 중국의 린시우와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선수를 보니까 김효주도 6위, 이정원도 6위, 이정원 6가 8위 그리고 개막전 우승자인 대미동법 데니엘 강도 공동 8위로 상승을 마감했는데 아마 4월인가 5월에 여기 LPGA 선수들이 이 가까운 위셔 컨트리 클럽에서 대회가 있어서 그때 되면은 많은 그런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PGA 투어는 오늘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뭐 난리가 났네요. 그쪽이. 뭐 바람 불고 그 선수 그 중계방송 보니까 추워가지고 그 조끼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파카 같은 것도 입고 있는데 역시 그 날씨에 그 강한 선수들이 이럴 땐 또 찬스를 보는데 이 세계 랭킹의 그 브루스케과 조던 스피스, 애덤 스코, 제이스테인 같은 그런 이름이 잘 알려진 선수들이 모조리 다 커통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바람과 몰아친 폭풍 덕에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줄줄이 커통갈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지금 그 오죽하면은요 디펜딩 챔피언인 저스틴 토머스가요
185야드를 갖다 보통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185야드 같으면은 그때 3번 아이언 아니면 뭐 우드 보통 이렇게 치지 않겠나요? 그런데 샌드웨지 가지고 보는 80야드나 정도 치는 그런 그 채를 가지고 185야드를 쳤어요. 그러니까 뒷바람이 얼마나 센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95야드에서 5번 우드를 잡아야 겨우 올라갈 정도로 앞바람이 또 대단한 그런 상태니까 이거 뭐 경기가 아니고 완전히 극기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주도에서 그 파3 홀에서 최경수 선수가 그렇게 170야드 정도 되는데 3번 우드를 쳤는데도 그린에 올리질 못해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파행으로 일단 연기돼가지고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승자는 오늘 오후나 돼야지 그것도 3라운드 잔여 경기까지 치러야 되니까 선수들은 아주 고난의 라운드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제5의 메이저 대회 250만 달러 걸까 쉽지 않으니까 고생도 각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직도 오징어 게임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국 평단이 수여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27년 역사의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한국 드라마가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A에서 시상식을 열고 TV 드라마 부문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수상작으로 오징어 게임을 선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애플 TV 플러스의 코미디물 아카풀코와 넷플릭스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르팽, 종이의 집 등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연 배우 이정재 씨는 드라마 부문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재는 최근 미국 배우조합상과 독립영화 시상식인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 이어서 크리틱스 초이스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이정재는 오마이갓이라고 말하면서 영어로 수상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열렸던 BTS의 서울 공연이 코로나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 온라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극장에서도 라이브로 진행됐습니다.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이 동원돼서 극장 라이브 공연은 전 세계 140만여 명이나 찾아서 이 분야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의 한 영화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BTS 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티켓팅에 성공을 못해서 영화관에 왔지만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는 드디어 손꼽아 기다려온 BTS 공연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극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함성 대신 응원봉을 흔듭니다. 지금 라이브 뷰잉으로 많은 전 세계 극장에서도 아비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대요. 코로나19로 인해 잠실 종합운동장 공연장이 회당 15,000명으로 제한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극장 라이브 관람도 기획한 겁니다. 현장뿐 아니라 영화관에서도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 LED 화면은 물론 증강현실과 확장현실 등 첨단 IT 기술도 총동원됐습니다. 온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까지 더해진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연이 완성됐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사흘간 진행된 BTS 공연은 현장과 온라인 중계를 합쳐 전 세계에서 246만 명가량이 관람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하루 진행된 극장 공연은 전 세계 영화관 3,700여 곳에서 140만 명이나 봤습니다. 영화를 제외하고 전 세계 극장 공연 기준 최다 신기록입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는 이번 BTS 극장 생중계 티켓 매출이 400억 원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넘어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하이브리드 공연이 콘서트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전 세계 극장 매출액 400억 원이 넘었다. 달러로는 3,26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썸머타임 시작된 후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 첫 주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옆에 계신 분 보시면 힘든 얼굴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지개 한두 번 쫙 펴시고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